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네, 우리 박준현 의원님,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인 시대 제가 한 네. 3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 시간에 네, 좀 네, 다시 오게 오랜만이네요. 됐습니다. 네. 이제 야인 시대 시청자분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진단하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박준현 네. 원장님께 네. 박준현 원장님이 보는 뭐 최근의 시장 어떤 것 같아요? 시장 계속 좀 네.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변동성장이고 네. 시장 변동성보다는 업종별로 뭐 들락날락하니까 네. 물론 이제 확실한 주도는 제약 바이오인 것 같고 네. 나머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네. 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대응장이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면 어려운 거, 잘 대응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응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 박준현 의원님은 주로 이제 가치 딱 네. 가치 투자 위주의 하시잖아요. 네. 정수영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시장 같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저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네. 가치가 있으면서 좀 가치가 성장하는 있으면서? 쪽에. 그렇죠. 예. 가치주는 너무 따분하니까. 네, 근데 맞아요. 요즘 또 그런 또 장이 또 아닌 것 같고 네. 이슈라든가 모멘텀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너무 맞지는 않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장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움직여서 좀 괜찮으려면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22년도부터 그런 것 같아요. 22년도 한 11월 달 잠깐 좋다가 1월 달 23일 폭락하고 다시 작년 또 9월 10일 또 폭락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폭락했다가 올해 8월 달 폭락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계속 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별한 종목 빼고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나갔습니다. 나갔다.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히 산 주식은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주, 은행주 같은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빠집니다.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주는 빠져야 정상인데 수급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도 보면, 끝없이 잘 가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지분이 끝없이 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분을 20% 정도 줄였고요. 삼성전자도 다시 49에서 55 왔다 다시 줄이고 있고, 네이버도 뭐 한 15% 정도 줄였지. 그럼 대다수 이제 삼성 SDI도 한 10%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꾸준히 파는 주식은 정말 가기가 쉽지 않는, 즉 우리나라 공모 시장하고 이 펀드 시장이 워낙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거의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장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신종목 있으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올려주시고 또 특히 궁금하신 뭐 세부 내용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심껏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 조 AD님께서 최변정관이라고 이렇게 찍었네요. H현대인프라코 7,360원 20%. 미국 대선까지 진짜 코앞이네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거의 확정 같던데 끝까지 돌고 가도 괜찮습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확신하면 당연히 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고 확신이 지금 사신 것 같네요. 그런데 과거에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이제 힐러리가 붙어서 예상도 못하게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주로 러스트벨트 쪽에서 뭐 깜짝 이겨서 전체 뭐 득표는 민주당이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배팅 사이트라든지 배팅을 보면 뭐 거의 54대 46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한 10%포인트 앞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팅 업자들은 좀 그런데 전체 또한 뭐 인기로 보면 해리스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특히 뭐 미국 선거인 제도는
좀 선거인단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쪽 지역을 잡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확정적으로 과거 2016년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석을 베팅 업자들도 거의 트럼프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 저는 해리스가 된다고 8월부터 아니라 이제 바로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포기하고 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추기 위해 맞추는 건 뭐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전문가들도 못 맞추지만 정치 전문가들도 잘 쉽진 않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했을 때 그게 맞았다면 주식도 돈이 되겠는데 만약에 틀렸을 때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권 시장을 보면 주식 전체 코스피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은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종목별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정책적으로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렇게 정책에서 완전히 각별한 이제 어느 정도는 대통령 의견을 따라주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조적인 정책은 보호무역 당연히 그 기조로 가고 있고요. 트럼프보다 더 민주당에서 보호무역 더 강화했고 IRA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IRA법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폐기한다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되더라도 잠시 이래서 피해주들은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프라코라든지 이런 주식은 미국 관련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수혜다. 이건 막연한 거예요. 사실상 트럼프가 되고 났을 때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 했는데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 빠지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이 2017년도 폭등해 버렸죠. 우리나라 2016년도 트럼프가 되고 11월에 2차 전지가 계속 빠지고 있다가 1월, 2월, 4월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 친환경 관련된 저 AI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크게 이 시대에 맞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지금 시대는 AI 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잠시다. 그래서 저는 기계주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나왔어야 되고요. 관심을 벗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2021년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때도 땅 파는 시대도 아니고 건물 짓는 시대도 아니고 앞으로 더 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올라간 주식을 사게 되면 거의 물림이자 판판이. 지금도 계속 못 가고 있죠. 실적은 괜찮지만도 11월 작년 1년 동안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서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트럼프 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단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000원 정도 되고 그 밑에 단가는 8,500원 정도 되고 지금 7,500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주식을 판판이 실패합니다. 자, 7,500원 사가지고 8,500원 10%대 먹고요. 10,000원 가봤자 20%밖에 수익 안 나요. 그래서 개인 투자는 막 10% 비중 가지고 20% 먹어봤자 내 계좌는 2%밖에 못 먹는 거죠. 이 종목을 10%씩 비중을 시면 10종목을 10%씩 먹어야 10% 나는데 그래서 조금 먹고 나가서 크게 깨지고 10% 먹어 들어갔다 30% 깨지고 작년 2차 전지 들어가서 뭐 조금 먹고 나오려다가 20% 내려오니까 잠깐 먹고 나오지. 근데 30% 깨지잖아요. 10% 비중 가서 30% 깨지면 계좌가 그냥 10%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것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만약에 5천 사면 10,000원, 10,000원 사면 20,000원 이렇게 한 2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미리 1년 전부터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진 주식 작년에 바이오 샀으면 다들 100%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물론 이제 괜찮은 위치지만 목표가는 일단 1차 8,500원 드리고 2차 10,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손절가 크기 문제가 없지만 6,700원 손절가 드리고 너무 기대하진 마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22,000원에 15%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추가 매수 관점도 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추매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셨네요. 22,0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16,800원이니까 약 20% 정도 손실인데 뭐 물타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SK 이터닉스라는 회사가 올 3월 달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라는 회사 쪽에서 인적 분할되는 회사지 않습니까? 회사 주업 자체는 SK 디스커버리 시절에 신재생에너지가 주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ESS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성장성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회사는 이제 SK 쪽이니까 SK 온 같은 경우 배터리 회사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이 좀 둔화 좀 되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그동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투자를 소홀히 했는데 배터리 3사들이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면서 빠르면 아마 내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아마 이제 제품이 생산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한다면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별다른 영향 없어요. 영향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 자체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급증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수요가 증가가 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도 올해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27% 성장을 한다는 쪽이니까 전기 시장과 다르게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SK 이터닉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아마 3분기 실적 판매량 자체가 이미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 지표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SK 테슬라가 2분기 때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 뒤로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전기차 시장 자체는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실적이 급증했던 것 때문에 주가 급등했거든요. 매출액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 정도 증가가 좀 되면서 그래서 그 시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회사도 SK 이터닉스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아마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들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된 시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SK 이터닉스가 관련 종목이거든요. 서진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런 가지 본다 한다면 현재 SK 이터닉스는 이번 주에 내일이라든가 모레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SK 이터닉스는 일단은 실적으로 좀 어느 검증된 회사고요. 검증된 회사고 또 기관 투자가들이 서진 시스템과 함께 가장 밀고 있는 주식입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서진 시스템보다 기관 투자가 SK 이터닉스를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확실하게 검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좀 선호하는 쪽인데 충분히 SK 이터닉스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 좀 물렸는데 이거는 성장주니까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고 다른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는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400, 500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이고 이미 분할되기 전에 SK 디스커버리 쪽에 실적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 정도 전후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가 22,000원인데 예상은 이제 분할된 이후에
5월 말 정도의 주가가 27,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27,000원대까지는 뭐 긴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28,000원, 3만 원 이상까지 간다고 좀 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위에서 매물층이 상당히 두둑하게 포진이 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2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나머지 15%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27,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박은환님께서 TCC 스틸 35,400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산 건 같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수익 중이에요. 최근 들어서 사신 것 같아요. 35,000대니까 아마 9월 달에 사셔서 이제 테마처럼 이제 올라왔으니까 2차 전지 관련. 자,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들은 이제 좀 실제로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 뭐 세일뿐만 아니라 다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8월 달까지 엄청 빠졌다. 9월 달부터 반등해 줬습니다. 다시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은 이제 기관이 최근 조금 사서 올라온 거죠. 기관들이 산 것도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최근 들어 한 3개월 정도 보겠습니다. 누적이 지금 48,000주, 기간이 22,000주. 크진 않고 이제 워낙 현재 거래량이 뭐 60만 주니까 4만짜리 괜찮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인데 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이 18% 마이너스고 이익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18%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업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거죠. 지금 업황이 니켈 도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도금이나 이런 게 뭐 각종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름에도 회사명 스틸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뭐 앞으로 펀도 있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본업 자체가 워낙 큰 상태에서 비중으로 보면 대도수 본업인데 표면 처리 강판 쪽인데 그러면 표면 처리 강판이 많이 쓰이려면 경기가 좋든지 뭔가 산업이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 회사가 수혜를 받는데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안 좋지만 우리도 이제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안 좋아질 거로 보이고 그러면 본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본업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신사업이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멀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단순히 올라와서 내려왔으니까 사서 내가 사면 수익이 나겠다 해서 요 정도는 수익이 35,000원 지금은 뭐 수익이지만 여기서 사서 35,000원 사면 여기까지 가면 목표가가 한 55,000원 되니까 그러면 수익이 클 수도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 매매를 잘한 분이 해야지. 만약에 요렇게 잠깐 이제 목표 가서 안 팔고 있으면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이 주식도 기존에 23년도까지 여기 테마처럼 움직였으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2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괜찮으니까 거래도 실력 괜찮으니까 돌파하고 잘 갈 거다. 그러면 신사업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때 당시에 8만 5천 원 가고 많이 갔었죠. 이때.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면 자 8만 5천이면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을까요? 2조 이상 갔죠. 그러면 철강 관련된 뭐 2차 전지 소재 뭐 하더라도 2조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10배 정도면 2천억 정도로 이익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300채 업황이 좋을 때 이제 고물가라서 좋을 때도 영업이익을 440밖에 못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은 440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종목이 한 3, 40%가 되는데 절대적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이제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손절가하고, 이제 물어보면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드리고 하는데, 뭐 올라가는 건 맞추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맞춰야만 전문가죠. 전문가 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막 이제 많이 댓글에 안 좋은 소리 달리니까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푸츠입니다. 그러면 50만에서 41만에 추천하고 40만에 손절가 치고 48만 목표가 따줬으면 40만에 손절가인데 왜 목표가를 41만에 매수하고 40만 저는 히든카드 그랬죠. 40만 왜 주냐면 40만은 붕괴되면 당연히 23만 25만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초보자들 엄청나게 힘든 거죠. 단기로 들어갔다가 내가 못 팔아서 불린 건데 장기 투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업황이 놓여 있는데 산업의 업황이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항상 수익이 났을 때도 그렇게 보시고 꼭 이제 목표가 지금 왔으니까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매도는 지금 정확히 목표가 왔습니다. 5만 원 정도. 박스권 상단이 5만 천 원이니까 5만 원 목표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손절가 더 중요하죠. 22평선입니다. 4만 2천 원 손절가를 드릴 테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진단은 그 전화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종목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비올입니다. 의료기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요? 네네. 예. 비올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예, 9,500원에 20%예요. 궁금하신 점은요? 글쎄 이제 지금 추세를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가 뭐 그래. 오늘 주가가 급등했네요, 이제요. 네, 어제도 급등했고 단기간에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좀 급등을 했는데 뭐 다른 내용이 있나요? 회사가요? 회사는 좋은 회사는 걸 알고 있고. 네. 아니 그 뭐 오늘 수급도 좋고. 예, 그렇죠. 뭐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물려셨는데 올라왔나요? 아니면 어제 오늘 사셨나요?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다가 이제 그 매수 가격 이상 올라왔네요. 좀 그러면 매도 시점도 좀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이제요. 왜냐하면 주가가 8,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20% 올라왔으니까 예,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올이라는 회사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더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 회사들,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마 작년도부터 많이 시장에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좀 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클래시스가 대장주로서 지금 뭐 신고가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라든가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죠. 요즘 시장의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장주들이 특히 이제 선도주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니카켄 바이오가 가니까 조금 그들 종목도 추세가 유지가 좀 되는데 이제 2등, 3등주들이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가 움직임이 전개된다든가 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파마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가 신고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2등, 3등주들이 아마 최근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재료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바닥권이지만은 이제 비올이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도 이제 한류 바람을 좀 타면서 실적들이 작년도부터 급증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이들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의료기기 회사들이 초기에는 이제 제품만을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모품까지 판매가 좀 되는 거니까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나중에 소모품 비중은 고정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 특징 자체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좀 놀라운 정도 자체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5%가 넘어간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에 통틀어서 10개 이상 안 될 거예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의 경쟁력인데, 그 이제 100원어치 제품의 100원어치 파면 55원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회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은 계속 성장한다고 좀 봐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의료기기 제품이 판매가 좀 되고 소모품도 동시에 증가가 되니까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는데 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55%.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2차 전지가 성장성은 있지만은 이익률이 5% 6%밖에 안 된다. 양극재 같은 경우. 그래서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증가 속도가 제한적이다.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2차 전지는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쪽인데, 이제 예사처럼 이익률이 50%라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에 비해 이익률이 무려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들 회사들은 매출액이 적어도 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적자가 나면서 회사가 망가지는데, 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이게 수요가 적으면 단가를 좀 낮추면서 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단기간에 주가가 20% 좀 올라왔고,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17만 주 샀고, 기관 투자가들이 26만 주 샀어요. 오늘 이제 기관 투자가들 그동안 6일 정도, 5일 정도 팔다 가지고 오늘 매수가 돌아서 가지고 내일 또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가 산다고 해도 계속 사진 않습니다. 또 다음날 또 돌변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린다 한다면, 회사가 보니까 분기 단위 실적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분기 단위 80억 정도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고,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딱 5,0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적정 주가 올해 기준에서 주당 EPS 519원 곱하기 딱 20배 정도 하면 올해 주가로 본다 한다면 10,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이 지금 1,500원대에서 매물층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성장은 확실한 회사잖아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2026년도, 2027년도 성장한 회사들 같은 경우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 회사가 주당 EPS가 600원이 넘어요. 내년도는 이 종목은 12,000원 이상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근데 올해로 본다 한다면 또 단기간에 주가가 8,000원대에서 올라오고, 또 만약에 10,000원대 올라서게 된다면 단기간 주가가 30% 올라가요. 그러면 차트로 본다 한다더라도 지금 1,500원대에서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돼 있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물렸다가 9,500원대 샀다가 상당 기간 고생하셨는데, 최소한 보니까 2개월 이상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한다라도 이건 무조건 10,000원 넘어가면 일단 이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팔고 다시 이 종목은 9,000원대 정도 초반 정도 되살 수가 있어요. 다만 나는 장기 투자자다. 이 종목 계속 좋은 회사니까 좋게 얘기했으니까 가져가고 있다 그러시면 이 종목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간다면 최소한 12,000-13,000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2,3,000원까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1,200원에서 1,500원대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전략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시장님, 제가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추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는 나야 병원 전문가 회사인데요. 보령 11,500원 10% 얼마까지 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손절가 안 물어보고 가는지 얼마까지 목표가 궁금하시군요. 물론 다 주식을 수익 날려고 돈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많이 한 8.98% 올라갔다가 1% 끝났습니다. 지금 요 종목은 지금 시가 8,200억이니까, 그리고 이걸 뭐 꾸준히 내는 제약사죠. 보령, 위기약, 갤포스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 또 고혈압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익은 꾸준히 나고, 앞으로 더 고령화 이제 더 되고 있으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조금씩 계속 한 두 자릿대 넣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면서 하는데, 오늘로 뛴 것은 이제 AI 랩터, 이제 AI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서 치료 범위가 어디까지 어떤 치료 범위가 가능한지를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해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관련된 이제 플랫폼 만든 게 보령에 만든 게 아니고 그 신규 상장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령하고도 협력하고 하고 있으니까 보령도 지금 뭐 조현병 치료제라 이런 걸 하고 이제 임상 이상도 하니까 만약에 신약이 개발되면 이제 치료 범위까지 이렇게 빠르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특별하게 이제 신규 상장 문제 조만간 하는 회사에 대한 뭐 그것은 직접적인 것보다 그냥 뭐 제약사하고 대다수 임상하는 사람하고 이제 AI 랩터 그 하는 회사 거기는 협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수혜받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신약을 결합하면 AI 기능을 써서 이제 빠르게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치료 범위 같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동사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바이오 간 것들 많이 갔잖아 올해. 몇 배씩 가기도 하고 기본 뭐 작년에 샀으면 100% 이상 수익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소형주들 중에 특별하지 않는 것은 거의 가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진출 뭐 가서 뭐 신약 성공하고 진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도 있어 신약 쪽이 이제 전체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조금 더 온기가 다른 중소형주로도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은 이슈가 있는 것들은 바닥에서는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샀을 때 수익 중이면 손절가만 잘 정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기본적으로 한 50%는 오릅니다. 비록 뭐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종목은 8월달 이 종목 10,000원 정도가 바닥이에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가도 보다 마찬가지지만 10,000원 정도 바닥이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8월은 뭐 세 개 다 급락했으니까 50%, 30% 평균적으로 못 가면 한 12,000원, 13,000원 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가서 잘못 가져만 2,900원.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단가가 13,500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조금 실렸지만 돌파를 가능하게 지금 모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다음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평균적으로 못 가도 이것은 17,000원 정도에서 걸리는 거죠.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보고 보유하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11,500원 뭐 오늘 최근 사신 것 같은데 오늘이나.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1,000원이 깨지면 다음날 바로 회복을 못하면 다 매도를 하시고 보유해서 17,000원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네, 보유입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오늘 급등한 KT를 올리셨네요. 뭐 KT 같은 종목은 진단에 잘 올라오지 않는 종목인데 5%를 35,000원에 사신 분이에요. 35,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42,700원이니까 주당 7,700원이면 딱 그 20% 수익이네요. KT 가지고 20% 수익 낸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건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KT가 오늘 약세장에서 오늘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의 뭐 고점이에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봤더니 오늘 그 수급을 좀 봤더니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을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보면 순매수가 가장 많은 게 종목으로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97만 주 매수했고 그래서 한 2% 올랐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88만 주 그다음에 세 번째가 KT네요. KT를 58만 7천 주 사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다음에 앞서 조금 전에 진단에 내렸던 비올 같은 경우도 소형 종목인데 종목으로 따지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5번째로 오늘 순매수 금액으로 많은 종목이에요. 딱 보니까 오늘 약세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산 종목은 다 떴네요. 다 떴네 보니까 뭐 일부 개별 종목이 사조 동화만 좀 떨어지고 요즘 시장 자체가 수급 장세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 그 서두에 우리 그 최병원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것 자체는 결국 수급입니다.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잖아요.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유동성이 전반적 글로벌 시장을 풀리고 있는 쪽인데 국내는 여전히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자체는 맞춰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오늘처럼 외국 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KT라든가 뭐 일부 개별 종목들 비올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근데 그런 수급이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계속 살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KT는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KT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외국 투자가도 이런 뭐 이슈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건데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쪽의 협력 관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샀다고 보지는 않아요. 본래 이제 KT라는 주가 자체는 이제 워낙 가치 성격이지 않습니까? 또 연말에 또 배당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도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K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행주라든가 이쪽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돼요. 근데 오늘 외국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까지 약간 달라붙었는데 근데 KT가 가면 다른 SK텔레콤이라든가 LG U+도 가야 되거든요. 밸류 자체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고 정책 자체가 똑같습니다. 다 고배당 주고. 배당으로 따지면 SK텔레콤이 통신 중에서 배당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LG U+, KT가 배당률로 따지면 적어요. 작년에 주당 1,900원 했거든요. 1,900원 현재 계산해 보면 약 5%입니다. 작년도 SK텔레콤이 기준제 주가에서 배당 순위 7% 넘고요. 그다음에 LG U+가 6%가 넘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제 통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 배당 때문에 올라오니까 항상 보면 12월 중순 정도에 미리 선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꼭지가 내려옵니다. 보시면 자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근데 올해는 지금 미리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때 보시게 되게 되면 12월 달이죠. 배당 주봉이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1월 달에 주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그 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에 주가 상승했다가 2월 달, 3월 달까지 주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당 투자가 반영돼. 이때도 주가가 못 올랐지만은 이때가 배당 낙될 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까지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밸류업 자체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예전처럼 은행주 같은 경우 어김없이 연말에 강했다가 1월 달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저는 더 달라진다고 봐요. 그냥 밸류 정책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지금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앞서 SK텔레콤이라도 LG U+가 함께 덩달아서 따라 오르면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 못 가는데 이 종목만 올라간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세 개 회사의 밸류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KT가 싸지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 배당 수준이라든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일시적으로 외국 수급에서 들어오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팔고 반면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LG U+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이쪽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오늘 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러 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우리 20% 정도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44,5천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파시고 만약에 이 흐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12월 중순 정도가 된다 하더라면 저는 무조건 팔아가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4,5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의 햇살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38,700원 10%. 예전에 재본주명가에서 제시하였던 목표가 68,000원 오면 매도해야 할지 더 보여야 할지 진단들. 지금 64,000원이 왔네요. 38,000원이고 뭐 주식을 잘 하시네요. 잘 하시는데 아마 여기 현대로템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대로템은 올해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요 차이가 실적이 실적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좀 분야도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조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43%예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이 22년도 우리가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하고 있을 때 그때 20%대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20%였다가 지분이 지금 현재 43%나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즉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은 외국인 끊임없이 사서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제 현대롭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하다가 좋은 걸 다 놓치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면 다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기본 마인드가 1년 정도는 최소한 봅니다. 그럼 1년을 봐야 되니까 단기 등락보다 추세적인 어떤 회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회사, 좋아지는 회사는 지분을 팔았다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진단 이제 오랭킹스에서 하면서 제가 우주시대 1등주가 하나인데 3만 원, 4만 원대. 저는 이제 배터리 주식 때문에 이걸 살 수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못 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제가 1등주라고 늘 그랬잖아요. 하나 1등 여기 히든카드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현대로템도 이제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 비싼지 안 비싼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내가 이제 언제 팔지 모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요.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졌냐면 지분이 여기서 갈 때 단숨에 일주일만 올라가고 안 가다가 일주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들이 여기 10%에서 18%가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10% 내려왔어요. 실적이 아직 덜 나와서 지금은 이제 현대로템은 뭐 레일 솔루션이나 방산 솔루션 쪽이 다 좋으니까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이익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작년부터 수주한 것을 올해 이렇게 나오니까 믿고 있었다면 작년에 내려왔을 때도 여기서 38,000에서 25,000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수주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주하면 당연히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방산도 있고 해서 요즘 방산이 뭐 여러 가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38,000에 샀으니까 아마 잘 사셨어요. 여기서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 곧 사가지고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10% 비중이 너무 아쉬운 건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1-20% 손해난 거 있잖아요. 여기 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을 보고 있었다면 10%에서 18% 갔다가 다시 10% 갔다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26%까지 오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지금 몇 프로까지 왔냐면 26%, 즉 2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저 밑에 7%, 그전에는 22년 전 7% 있었어요. 지분율이 8%, 10%.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회사는 외국인 지분 한 10%에서 좀 괜찮다면 14% 갑니다. 가다 또 내려왔다, 18% 또 내려왔다. 그 다음 때 외국인 사면 그냥 30%대는 비중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고성장주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부터는 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마시고 68,000 당연히 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것은 보시면 차트를 이제 기법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 12평선, 22평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면 12평선 언제든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그것은 좀 길게 볼 때는 지금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주봉을 눌러놓고 12평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자, 12평선이 깨지면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 파시는 거고요. 비중을 줄이는 거고 비중도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12평 현재 지지선입니다. 현재는 65,000원인데요. 12평선이 지금 55,000원이에요. 그럼 64,000원이고 55,000원 이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는데 그래서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시는 게 그래서 차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55,000원 손절가 드리고 이익실현가 목표가는 78,000원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78,000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좀 마치고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의 이제 히든 섹터는 주가가 많이 빠진 과도한 주가 하락 그리고 인터넷주인데요. 제가 이게 요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또 다시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손절가를 짧게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인터넷주도 이제 AI 관련된 AI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다음에 AI 관련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AI를 이용하는 그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괜찮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순서가 항상 인프라를 구축이 거의 완료되기 전부터 인프라를 구축한 그걸 사용해서 하는 게 많이 가고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가는 순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부터 관련된 장비 업체, 한미 반도체하고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데는 관심을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면 보유하다가 좀씩 나온 건데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관련된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반등에도 크진 않아요. 이미 인프라 구축 관련된 것은 데이터 센터가 거의 내년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AI 반도체도 신규.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이용하는데 플랫폼 기업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섹터로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된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보면 중국 이커머스 시장 엄청나게 침공하고 있죠. 다 AI를 활용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사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빅테크 AI 공사도 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체 동영상 이런 것도 잘 해서 영상부터 그래서 이 동영상 콘텐츠 이런 거 잘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플랫폼들이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21년도 고가 대비 60%에서 80%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는 아주 좋은 겁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모멘텀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히든카드 후보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군은 카카오, 숲, 다우기술, KG모빌리스, 지니뮤직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올해 유망주에서 카카오를 해놓은데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못 가는 게 중장기 성장 동력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견조하지만 매출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 웹툰이 원래 네이버는 웹툰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북미에 이제 네이버 상장됐지만 북미 만화 앱 쪽에 MAU가 점유율이 지금 80% 넘어갔어 3분기에. 1등인 거죠. 2등보다 몇 배가 높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진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 관련된 것은 소비시장 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모멘텀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펀더멘탈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주하는 확대치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바닥은 이제 하방 경직이 있고 근데 외국인이 한 15%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이 사줘야만 잘 갈 걸로 보여요.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플랫폼 기업 사면 우리 걸 굳이 많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는 손절가 목표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네이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인가 네이버 한번 해드렸는데 17만 6천 이렇게 매수해서 주식이 제가 목표가 짧게 16만 5천 그럴 때 잡아드렸거든요. 여기 겁나겠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크게 많이 수익이 보지 않는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닫고 팔았다 다시 사더라도 추세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주봉이 돌아섰습니다. 일봉도 돌아서고 주봉도 이제 돌아설 거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도 보면 바닥에서 위로 가죠. 매물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17만 5천 원 정도 매수를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나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서 21만까지 이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16만 5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히든 섹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저장 저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싶은데요. 일단은 에너지 저장치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증설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력난이 좀 발생이 좀 되고 특히 이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자체는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것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 자체는 전력을 생산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 가장 필요한 것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다. 그래서 이런 어떤 AI 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성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좀 되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약 27%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근데 전기차가 올해 지금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15%, 1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향후에 2030년도까지 시장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성장 자체가 약 21% 정도까지 성장할 거다. 뭐 그렇던 부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그동안 에너지 저장 장치에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체를 생각보다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할로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쪽에 관심이 집중이 좀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3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또 포인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앞서 제가 SK 이터닉스 설명해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실적 입안 발표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보다는 관심 건 것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실적이 지난 2분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고 그때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종목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테슬라의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것들이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좀 히든 리스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신성 ST라는 회사,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한중 NCS, YM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추천 종목은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5G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완전 회사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 관련 회사로 탈바꿈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등 메탈 제품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해 이제 거의 한 7천억 정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 1조 원 정도 넘어갈 것 같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회사가 2023년도에 전체 매출이 7천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7천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는데 회사가 현재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체 1등 기업인 플루언스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부품을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다음에 포원이라든가 매출자가 다변화돼 있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국내보다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성장하기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냐면 이 회사가 2023년도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7,787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반기에 6,345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작년 1년 실적을 이미 반기 때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490억 났는데 반기 때 이미 744억 났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현재 매출액이 3,500억 정도에 영업이익 400억을 예상을 하거든요. 400억 예상하고 시장의 가이던스가 360억이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계산해 봤더니 연평균 82% 정도의 고성장입니다. 앞서
배터리 회사들이 연평균 지금 성장률 떨어져가지고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회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거의 80% 넘게 고성장을 하고 밸류 자체도 내연도 실적 기준 PER이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매수 가격은 최근에 좀 따라갈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시가에 사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눌리 28,800원 정도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34,500원 정도 보시고요. 1차로. 그다음에 예산은 중장기 성장세니까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3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24,8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종목 진단하고 히든카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8시경에 항상 유튜브로 동방세 1등주 TV에서 하는데요. 뭘 하냐면, 이번에 이제 5만원, 10만원 월, 이제 복리 투자해도 그걸로 거액 이상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니까 많이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 원장님 네. 공개해서 있나요? 저도 보니까 같은 시간이네요. 보니까 저는 항상 1년 동안 해던 맞아, 방송이기 이걸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알고 잘 많이 찾아오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